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세종시 조치원 신흥리 주공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사건은 강제경매 사건하고 임의경매 사건 두 건의 경매 신청이 있었습니다. 중복경매 사건인데요. 강제경매가 뭐고 임의경매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말씀드릴 거고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할 거고요. 물건 분석도 할 겁니다. 2019 타경 7105번 물건입니다. 조치원의 신흥리 신흥주공아파트 2단지 물건이고요. 209동 물건 4호 라인입니다. 이 4호 라인이 이 물건 분석할 때 되게 중요시 여기겠지만은 동향을 바라봅니다. 주창, 거실 주창에서 동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2단지에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동향을 바라보는 몇 개의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84제곱미터 209동 물건이 유독 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 4라인이 동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감정가는 1억 5,500만 원인데요. 한 번 유찰됐습니다. 조치원도 대전하고 똑같아요. 한 번 유찰되면 30% 저감이 됩니다. 1억 850만 원이 최저가고요. 2020년 2월 10일이 입찰 기일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1,085만 원이 입찰 보증금이고요. 뭐 매번 이야기하지만 입찰 보증금은 수표 한 장 1,085만 원 아니면 1,090만 원 아니면 1,100만 원 끊어서 넣으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뭐 딱 맞춰 넣으면 좋겠지만은 혹시 몰라서 조금 더 넣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 면적은 34평형 그러니까 84.84제곱미터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34평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강제 경매 사건으로 선순위 경매 사건이 있고 후순위 경매로 임의 경매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복 경매 사건이고요. 채권자가 두 분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과 은행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요. 가격 시점이 2019년 5월 27일입니다. 요 시기에는 가격이 안 좋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감정평가가 좀 높게 됐어요. 근데 아마 남향을 위주로 된 물건으로 감정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4호 라인이면 조금 낮게 됐어야 되는데 평가가 좀 높게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주공아파트 2단지는요. 사용 승인이 99년 5월 6일 날 있었고요.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입니다. 여기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4월 26일 은행의 근저당이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9년 8월 5일입니다.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여기에는 현재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꼭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로 한 건데 배당 요구를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없어서 오늘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배당권자가 있는데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뭐 등기된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 채권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자들은 꼭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누가 있습니까? 뭐 임금 채권자라든지 그리고 임차인 그 아파트에 있는 임차인 분들은 꼭 배당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판결문이라든지요.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자 배당 요구 하셔야 되고요. 담보가등기권자도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 담보가등기는 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지도 나중에 다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들은 꼭 배당 요구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꼭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있겠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임차인들은 꼭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된 가압류 채권자들이라든지 임차권 등기자들 이런 분들 전부 배당 요구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와 굉장히 많아요. 막 소유권 이전을부터 근저당 말소 기준이죠. 은행의 근저당이 2016년 4월 26일 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가압류 채권자들이 쭉 있어요. 보면 보증보험, 기업은행, 뭐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뭐 시티은행 쭉 있습니다. 그 중에요. 보증보험 회사 바로 여기 지금 두 번째에 있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청구 금액 2억 5,500으로 가지고 선순위 경매 신청을 했어요. 강제 경매로. 강제 경매가 뭐냐?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개인 채권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은행, 보증보험 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반 근저당이 아닌 뭐 가압류라든지 채권을 가지고 뭐 판결문 아니면 정본, 공정증서 등 이런 판결에 의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건이 바로 강제 경매 신청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급명령 이런 사건에 의해 가지고 지급명령을 받은 후에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임의 경매는요. 근저당, 은행의 근저당에 의해 가지고 실행된 경매 사건이 임의 경매입니다. 주로 은행에서 넣는 경매 사건은 임의 경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담보권에 의한 실행을 임의 경매라고 하고요. 개인 채권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을 바로 강제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략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더 중요한 뭐 조문이라든지 법
본문에 대해서는 차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경매가 뭐고 임의경매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봤고요. 중요한 건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경매를 들어가실 분들, 입찰하실 분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은 꼭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거든요. 이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최선의 설정 2016년 4월 22일 6일 근저당 말소 기준이 나와 있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까지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요 배당 요구 종기일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고, 아까처럼 꼭 배당 요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꼭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조사된 임대차 내역이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인수되는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자체는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황 조사서를 한번 다시 볼게요. 강제경매 신청으로 해서 경매 사건이 선순위 경매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른 경매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중복 경매 사건이라는 거고요. 이건 은행에서 넣은 거예요. 임대차 내역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 조사서에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자, 여기를 보면 이 신흥 주공 아파트 2단지는요. 여기 보면 조치원, 옛날 그 시청 있던 자리, 청사 있던 자리 바로 맞은편 쪽에 뭐 신흥 푸르지오, 조치원, 자이 아파트 등 이렇게 여러 아파트들이 뭉쳐 있는 대단지로 뭉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굉장히 상권이 가까이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이 5생이라든지 6생 할건들이 형성이 되고 5송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발전이 되면 이 조치원 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도 보이고, 이렇게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 좀 주공 아파트처럼 오래된 아파트들은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돼요. 아직은 뭐 거리가 멀겠지만은 한 10년 정도 있으면 뭐 개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곳이 바로 이 신흥 주공 아파트 2단지나 1단지입니다. 자, 아까도 보시겠지만은 요 지금 아파트가 다른 거는 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3, 4라인은 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경매 나온 것도 동향을 바라보는 물건이었잖아요. 202동에 뭐 4, 5라인 1층 물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동향을 바라보는 아파트 물건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가격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209동에 보니까 층이 높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급매물로 지금 1억 4,500짜리가 물건이 하나 나와 있고요. 다른 남향 물건을 보시면 다 1억 6천대, 보면 1억 5천대 물건도 있어요. 저층은. 여기도 현재 지금 저층입니다. 그래서 1억 5천보다는 밑에겠죠. 감정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급매물이 1억 4,500이 있어요. 그럼 이거보다 낮게 낙찰이 되겠죠. 210동도 보면 1억 5,500, 뭐 1억 6천 이렇게 쭉 있어요. 다 남향 물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 아실에 보면은요. 여기 지금 뭐 거래 신고된 거, 이 2단지에 최근에 거래 신고된 금액을 한번 보면 1억 4,500, 209동에 7층이 1억 4,500에 매매가 된 게 있었고요. 여기 5층 물건이 1억 4,800에 매매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예, 낮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지인의 그래프, 여기 부동산 실거래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건 뭐냐면 2015년 전에는요. 보면 거래들이 계속 꾸준히 됐었어요.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는 거래량들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종시 아파트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부터 입주 물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치원 쪽 아파트들이 거래가 덜 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덜 되고 있다. 여기 이 시기에 2017년 시기, 18년, 19년 시기 계속적인 입주가 있었기에 조치원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 뭐 시세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격도 보면 2015년부터는 거의 평형을 달립니다. 평행선에 쭉 그냥 그대로 가격이 변동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1억 4,800에 거래된 게 5층이 있었고요. 뭐 1억 6천대, 보통 1억 4천에서 한 6천, 7천대 거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지금 조치원의 아파트들이요. 낙찰가율을 보면 80% 중반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가 보는 감정가에 80% 중반대 낙찰될 것 같고요. 이런 아파트들은 3, 4평인데 이제 동향을 바라본다는 거 이제 그거 하나인데, 요런 저층 아파트고요. 단지 내를 바라보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게만 받으시면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전세나 월세 놓으실 분들은 제가 여기 좀 전세나 월세 가격은 뭐 표시를 안 해놨는데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한번 입찰해 보시고요. 현재 이 신흥리 주변에 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 하면 차후에 뭐 빠른 시간은 아니겠죠. 뭐 10년, 20년 사이에 개발이 된데 뭐 그걸 바라보고 이거를 받을 것인지는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물건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는 분들은 권리 분석 이상 없습니다. 물건 분석 아시죠? 1억 4,500 금매 나와 있습니다. 그보다 낮게 받으시면 돼요. 저층이에요. 동향을 바라봅니다. 판단하셔가지고 입찰가 써서 입찰에 들어가시면 이상이 없는 물건이고요. 소유자 세대가
카드가 전입되어 있어요. 명도하시는 거 조금 생각하시고요. 관리비 같은 거 꼭 물어보십시오. 관리비가 얼마 밀려 있는지 판단해서 그것도 금액에 산정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강제 경매는 어떤 거예요? 판결문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 그리고 담보권에 의한 실행, 임의 경매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이 중복 경매 사건이라는 거고, 배당 요구를 꼭 해야 되는 사람, 꼭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임차인들은 꼭 하셔야 되고, 여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있는 분들, 분재당이라든지 가압류 이런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꼭 하셔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꼭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간략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조치원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가지고 간략히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경매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